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2023학년도 11월 학력평가라고 하지만 12월에 봤던 학력평가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고2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고3입니다. 고3 때 수능 한국사 쉽다라고 하는데 막상 열어서 문제 풀려고 하면은 좀 헷갈리고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때는 저를 찾아오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TCC 하나 올려둘 건데 TCC에 보면은 2025학년도 수능 한국사 커리큘럼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할 것이고 전면 새로운 강좌,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한강유역에서 건국되었대요. 그래서 뭘까? 백제인가?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아, 백제구나. 그래서 이 가 국가는 뭐다? 백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화랑도라고 하는데 이 화랑도라는 것은 신라였죠. 신라. 그래서 오늘날 아이돌 팬클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과전법이라는 것은 고려 말에 제정되어 가지고 이제 조선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이어졌구나.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수신사를 파견했습니까? 조선시대의 고종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사를 보내서 일본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오라 라고 했던 것이었고, 마한 지역을 병합하였다. 당연하죠. 그래서 근초고왕 때 이르러서 마한의 전체를 병합하게 되면서 백제 영토가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백제 영토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반도가 있을 때, 자, 마한 일대를 다 복속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는 백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날 것이고, 전민변정도감, 땅과 백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바로잡는 임시기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고려 공민왕이 건문세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쭉 보면은 고려를 건국한 가, 더 보지 않겠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것은 태조 왕건이죠.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 있으니까 여기 기인제도라고 있죠. 일종의 인질제도입니다.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자손을 왕실로 불러들여서 인질을 잡아두고 있겠다. 이게 바로 기인제도, 다른 말로 호족 견제 정책이다라는 거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촥 보니까 대가야를 병합했습니까? 오케이, 신라 진흥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후삼국 통일했습니다. 왕건이었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조선시대 성종이죠. 그 다음에 아간파청을 단행한 것은 조선시대 고종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처음에는 명성황후를 죽인 것이 일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실이 파헤쳐집니다. 나의 아내를 죽인 것은 흥선대원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밥도 잘 먹지 못해,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갖다가 아간파천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입니다. 노비들의 안전을 검사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자 싹 다 풀어주겠다. 정답 2번 주고 패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주신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밑주신 조약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대요. 강화도에서 체결했대요. 강화도 조약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요가 강화도의 해안가에 접근하자 수비하던 아군이 포를 쏘았다. 됐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봐봐요. 이렇게 강화도 초지진이 딱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국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대포를 쏴서 상대방의 배를 침몰시켜도 우리는 정당방위예요. 근데 이 운요가 약 올리잖아요. 들어오는 척하다가 유턴하고 그 다음번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유턴해서 나가요. 마지막에 더욱더 깊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위협 사격을 한 거예요. 이때 운요에 타고 있었던 일본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아노 물 튀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도 대포 한 방 쏠게 라고 해서 조준 사격해가지고 초지진을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운요 사건이었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어진 조약은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교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뭐냐? 개항에 있다라는 거죠. 부산에 2개의 항구를 개항했다고 하는데 선택지에 있으려나? 천리장성 축조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자, 이 천리장성이라는 것은 고구려가 한번 쌓았죠.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한번 쌓은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려도 한번 쌓았어요. 거란의 침입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막아내고 나서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이름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성이었다라는 거 포인트 하나 잡자라고 했던 것이고, 교정도감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최충원이 설치한 최고 권력기구가 될 것이고요. 탕평비라고 하면은 뭐다? 조선시대 영조죠. 영조는 탕평책으로 유명한데 탕평비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의 2개 항구를 개항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 훈구와 사림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훈구와 사림 갈등, 사화라고 부르죠. 이 훈구파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정답 4번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of course, sure, absolute한 걸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에 난 홍경래난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되죠? 그 다음에 안핵사, 진주의 밀란을 수습하던 중에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났다. 삼정의 문란 때문이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농민 봉기로 발전했습니다. 요걸 우리가 표현하면은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 봉기다. 임술 농민 봉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홍경래난하고 임술 농민 봉기는 세도 정치기에 폐단 때문에 발생했던 2개의 난이었다. 그러면 세도 정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디 갔을까? 착. 갑신정변의 영향을 알아본다.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영향, 일본과 조선이 조약 맺죠. 한성조약이었고요.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텐진조약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관련 없으니까 패스.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하고 청나라가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죠. 그래서 당시에 간도 영육군을 두고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세울 때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다 라고 새겨두었다라는 것이고요.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배경은 뭐 때문에?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을사늑약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거든요. 60만세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본다라고 하는데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 어른들이 모조리 다 체포가 되고 남은 학생들이 주도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밀주신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구 백동화 교환권의 가랑권이네요. 쭉 보니까 백동화, 우리의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 쉽게 말하면 일본 돈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뭐다? 화폐 정리 사업이다. 화폐 정리 사업의 영원한 시험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서 파견되었던 제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했다라는 거 100% 정답입니다. 메가타 어디 갔을까? 쭉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이게 100% 정답인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다
데이터에 기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할 때 왜 저랑 같이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그 표가 있어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볼 시간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 분석할 시간 없죠. 선생님이 그걸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제를 할 때는 키워드, 정답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100%다 라고 하면은 그냥 100%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100% 없죠? 세상에는. 오케이. 99.9%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가보개혁에 영향을 준 것은 많습니다. 첫 번째가 갑신정변 개혁정강이죠. 거기에 보면은 인민평등권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동학농민운동도 영향 주죠. 폐정개혁안에 보면은 노비문서를 소각하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그렇죠. 그래서 몽골이 침공하게 되었고 당시 강화도로 피신했던 고려 정부가 다시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삼별초가 항쟁을 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억납니까 이거? 선생님 옛날에 그림 그려줬는데 때는 바야흐로 겨울이었습니다. 12월 추워요. 그죠? 지금도 춥잖아요. 추운데 얘들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털옷을 입고 있고요. 신식군대 별기군이었어요.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는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멋있는 장총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매달 받는답니다. 이게 이제 별기군, 신식군대였고요. 이에 맞서는 우리 구식군이들, 때는 바야흐로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우리는 옛날 모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무기는 포크예요. 뭐야? 총하고 포크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 무려 1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당시 월급 쌀로 받는데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따지잖아요. 내일 당장 월급 가져와 이랬을 때 13개월은 너무 심했다. 내일 줄게 라고 해서 쌀을 받아요. 다음날. 쌀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밥하려고 열었는데 안에 내용물이 90%가 모래고 나머지가 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하면서 이제 분노해서 봉기했으니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잖아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지되는 결과는 공민왕의 개혁 정책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가왕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슉 보니까 오늘은 합천 해인사에 다녀왔다. 냄새납니다. 그래서 가가 몽골과의 항전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에 제작한 8만 대장경. 그래서 우리는 이 가 국가가 뭐다? 고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려 문화라고 하면은 역사서 중요하다고 했었고 직지심체율도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역사서 하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찾으러 갑니다. 대종교가 창시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식이었습니다. 나철과 오기오가 만들었고 단군 할아버지를 신앙으로 삼았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한성순보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잖아요. 1880년대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역시나 정답은 삼국사기였고요. 수원화성 is 조선시대 정조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고 영고하면 부영고해라고 해서 부여였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좋겠네요. 3번 7번 갑니다. 밑주신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했대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경문 하나 기억납니까? 을미사변을 보면서 말합니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단발령 보고 말합니다. 참혹함이 더해져서 군부께서 헤어컷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을미사변과 헤어컷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은 뭐다? 을미의병이고 이 의병운동은 포인트가
위정척사 운동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신간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될 것이고, 이거 말고도 많죠. 하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될 것이고, 비변사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삼포배란이죠. 삼포배란. 그리고 원산 총파업.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인들은 노동을 해요. 일본인들은 감독을 해요. 근데 무려 15시간 동안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15시간 일해봤어요? 전 해봤거든요. 오케이. 근데 15시간씩 일하면은 어떤 경지에 오르느냐? 이 몸이 피곤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각성 상태가 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졸려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기지개 펴죠. 그래서 몸이 얼마나 찌뿌둥할까요? 같은 자세로 있으면. 맞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이제 일하다가 몸이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기지개를 쫙 편 순간에 펑 하고 날아가요. 왜 그런가? 기지개 편다는 이유로 일본 감독관이 발로 차가지고 구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야 기지개도 못 펴냐라고 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렇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독립협회가 될 것이고, 만민공동회 오늘날 촛불 집회를 열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위정척사를 가진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했다라는 거. 정답 5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대요. 충칭에서 창설됐다고 합니다. 약간 냄새 납니다. 충칭이라고 하니까 설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한국광복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인사살가입니다.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 펼쳤대요. 한국 강복군이네. 그래서 이 가 군대는 한국 강복군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강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쓰시마 섬을 정벌했습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세종때 일입니다. 이종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요거 제 몇 차 동학? 제 1차 동학 농민운동대죠. 그 다음에 이토이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만주 하얼빈에서 처단해버리고요. 한국강복군, 미국 전략정보처 OSS와 국내 직무작전을 계획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계획이냐면은, 참고로 이 작전명이 독수리 작전이고요. 8월 20일이 작전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8월 15일 날 뭐가 돼요? 강복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머물렀다라는 거고, 이 일화는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우리 그 김고생이 말죠. 김고생이 이때 되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김고생님이 쓴 일지 중에 백범일지라고 있어요. 이 백범일지 보면은 그렇게 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왜적이 항복한다였다. 왜적이 항복한다였다. 왜적이 항복한다는 소식은 나에게 기쁘기보다는 슬프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휘둘리겠구나 라고 예언을 해요. 슬픈 예언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련에 의해서 우리나라 분단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요거는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네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4번. 9번으로 갑니다.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김원봉과 신채호의 만남이래요. 여기 보니까 만주 지린에서 조직했고 김원봉이 단장이네. 그랬더니만 이제 조선 혁명선언을 활동 지침,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결국에는 이 단체는 뭐냐?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하는 단체구나. 의열단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의열단 가볼게요. 별무반을 조직했다. 요거 고려시대 윤관이고요.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요거 독립협회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헌의욕조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고요.
전봉준이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거 고부군수 조병갑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갑질. 맞죠?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요거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죠.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은 교육과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뭐다? 독립하자라는 게 바로 애국개몽운동 단체고 대표적으로 신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석추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던졌다. 기억이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건물에 폭탄 던진다.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10번. 10번이 뭐냐? 10번입니다. 미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슉 보면은 자료는 경복궁 중건 당시에 원납전을 납부한 인물의 성명이래요. 와, 원납전. 이게 뭐냐면은 단어 뜻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에요. 경복궁 중건하려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흥선대원군이 그랬대요. 원납전 내 이래요. 근데 원납전이니까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안 내야지 이러잖아요. 안 내면은 거의 반강제로 뜯어가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이 원납전을 가지고 농담이 나와요.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다. 요렇게 그래요.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막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막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 있죠. 이거는 옛날에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전부 다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는 옛날부터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고종의 아버지인 그가 경복궁 중건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그러면 흥선대원군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집집마다 포를 부과한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죠. 이것은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으니까 정답 1번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청해진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데 청해진은 장보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조선시대 세종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쌍성 총관부가 관리하던 지역을 탈환했습니까? 요거는 고려시대 공민왕이죠. 그 다음에 왕호 천축국전은 주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신라시대 승려 해초가 작성한 거고 왕래했습니다. 5개의 천축국. 오늘날 인도 지역을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행문이었다라는 거 잡으시면 좋겠고 이 호포제 하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그 하와이에 가면은 하와이 말로 호포노포노인가? 그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뭐 그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MBTI라고 있잖아요. MBTI가 있는데 제가 몰랐는데 선생님이 진짜 그 별명이 엔젤이에요. 엔젤.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이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스스로한테는 되게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 처리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 처리할 때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일 처리할 때 비효율적인 거 싫어하고요. 오케이? 근데 남한테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비효율적인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거 보면은 못 꼽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버벅이 이런 거 막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단 횡단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근데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못하니까 왜 이렇게 싫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이 자꾸 동요를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진짜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이제 그 책을 봤어요. 책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때는 호포노포노 이러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호포노포노 막 이러니까 괜찮아지긴 합니다. 근데 단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안 보면 또 괜찮은데 또 막상 보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요. 그때마다 외칩니다. 호포노포노. 알겠죠? 오늘 또 외쳤잖아요. 사실은. 알겠죠? 오케이? 오늘 또 교재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교재 이제 검수 선생님도 보는데 같이 봐요. 왜냐면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교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재 검수
맡깁니다. 그죠? 근데 보면 알아요. 대충 해왔구나.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호포노포노. 알겠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가 될 만큼 그 괴롭히거나 막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호포노포노. 알겠죠? 그래서 호포노포노.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다. 뭔 소리죠? 아무튼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플 때가 됐습니다.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자, 11번. 빛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쫙 보니까 헌병 경찰이다. 맞죠? 그래서 군인 세력은 군대에 가면은 헌병이 있어요. 경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헌병에게 경찰 권한까지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헌병 경찰제가 시행된 것은 언제나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시기다라는 거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10년대 일제 정책 가볼게요. 무섭다. 딱 봐도 무섭죠. 제복에 칼을 찬 교원.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고요. 주자감이라는 것은 발해의 국립대학이잖아요. 만적과 봉기를 도모하는 노비라고 하는데 만적의 난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무신집권기 최충원 시기였고 만적이가 최충원 개인 노비입니다. 그죠? 화백회의라고 하면 신라의 귀족회의를 말하는 것이고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한국사 인물 캐릭터로 표현하기 뭘까? 라고 했을 때 신라의 승려래요. 오 귀여운데요. 네, 이제 그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려 그릴 때는 이제 귀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네. 오, 네, 재미없고. 자, 아무튼 1심사상이고 나무 아미타불 딱 보니까 래퍼죠. 그래서 말끝마다 라인 만들었어요.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면 극락갈 수 있다. Who am I? My name is 원효잖아요. 원효. 그렇죠? 그럼 이제 원효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원효는 이제 박을 치면서 비트를 쪼갰고 랩을 만들어서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정답은 불교의 대중화일 거예요. 어디 갔을까?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서경천도를 주장했습니까? 이거는 고려시대 묘청이죠. 그 다음에 혈량가 실시를 건의했습니까? 초광조죠.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거는 의천입니다. 그래서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했다. 이거 동학농민군이죠.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서 농민자치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오케이, 굿.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료는 이 단체의 기간지 잡지인 어린이다.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대요. 오, 여기서 느껴집니다. 우리는 천도교 소년회다. 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던 인물은 누구다?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러면 이 천도교 소년회를 줬기 때문에 정답의 키워드로는 방정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방정환이 답이다. 진짜다. 어디 갔을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홍문관을 설치했습니까? 조선시대 성종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까? 홍범도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대한 독립군이었고요. 고종의 강제 퇴입 반대 운동은 고종의 강제 퇴입 반대 운동이니까 대한자강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다른 말로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것은 조선어학회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가가 추진한 광무개혁이네요. 대한제국이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볼 건데 광무개혁은 크게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대한국국제, 두 번째가 지게발급, 세 번째가 원수부 설치예요. 됐죠? 그래서 보니까 원수부가 있고 지게가 있으니까 대한국국제 역시 정답 3번이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수능 한국사도 할 것이다. 됐죠? 자, 골품제를 운영하였다라고 하는데 신라입니다. 뼈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이고 신흥 강습소 새로운 국민들의 모임이죠. 시민의 새마을 운동 박정희 정부에 산 거죠. 농촌 근대화 운동이라 할 것이고 지방행정 조직으로 5도 양계를 둔 것은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5도는 행정구역, 양계는 국경이니까 군사지역. 됐죠? 정답 3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일본식 성씨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을 징용 대상으로 삼는다. 창씨 개명, 징용 이런 걸 봤을 때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1930, 40년대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기분 나쁠 것이다. 기분 나쁜 게 답입니다. 가볼까요? 균여법. 이거 백성들 세금 부담 줄여주는 거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영조가 백성들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기곤 신식군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개화 정책을 하면서 만든 신식군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분 좋아요. 답이 아니다. 도병마사.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습니다. 이것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거 좋습니다. 교육 입국조사. 이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 만들어낸다. 나라의 발전이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 강조하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2차 가부기역 때 발표된 거고요.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 맹세하래요. 기분 나쁩니다. 화났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외적이 침입하여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한성을 향하였다. 외적이라고 하니까 일본인가 보다. 근데 이순신 나왔습니다. 한산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이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인물들에 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군하면은 권율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시민 떠올려야 되고요. 의병하면은 한 명 떠올리라고 했죠. 의병이 누구냐? 고조할아버지 한 명 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곽재우다. 됐죠? 그래서 고경명, 조헌, 곽재우. 성이 3명이잖아요. 아니요. 고조할아버지 곽재우 1명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찾으러 가볼게요. 역시 고조할아버지 곽재우가 답이네요. 정답 1번 주시면 좋겠고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유턴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화도 해군이죠. 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훗날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나라를 세웠으니 조선이다. 그렇죠? 성왕이 관산선 전투에서 전사했습니까? 백제 성왕입니다. 6세기 일이고요.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다. 고려시대의 거란의 1차 침입의 결과였고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습니까? 이거 한인애국당 소속이죠. 일제강점기.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되죠?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미주신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열렸다라고 했으니까 last year, 작년에 이 컨퍼런스는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결국에는 이 회의는 뭐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모스크바 상고 회상회의는 언제 열렸을까? 광복 직후에 열린다. 그래서 이 광복 직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 영, 소 세 개의 국가가 모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논의합니다. 한반도에 하루빨리 임시정부 만들 것,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해서 임시정부 수립할 때 지원할 것,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정답은 1번이다. 되죠? 1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는데 2천만 형제여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되었대요. 우리는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보면은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때 창조파, 개조파에서 나누어서 싸우잖아요.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가볼게요. 자, 장용령을 창설했습니까? 요거 조선시대 정조죠. 국왕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고 우상국하면은 신라 지중왕 13년 삼나라 우상국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 이것도 뭐다? 통일신라 시대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 원성왕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독서 삼품가가 어떤 게 있냐면은 책 읽고 3등급으로 나눈다는 건데 이 신라의 신분제도 중에 뭐가 있어요? 골품제 있죠. 뼈에도 품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뼈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쇼킹한 거냐면은 제일 높은 게 원래 성골이에요. 성스러운 뼈다귀. 그 다음에 진골이에요. 진기한 뼈다귀. 그 다음에 육두품. 그 다음에 5, 4, 3, 2, 1두품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성골의 피가 통일 직전에 끊겨요. 진동령을 마지막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진골에서 왕이 나와요. 이게 김춘추 무열왕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진골은 내가 IQ가 3, 금붕어예요. 근데 진골이란 이유로 1급 공무원까지 승진 가능입니다. 근데 육두품은 내 IQ가 얼마일까? 3000. 오케이. 내 IQ가 3000이에요. 엄청난 브레인입니다. 근데 육두품이란 이유로 6급 공무원 이상 못 올라가요. 되죠?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골품제에 따라서 IQ 3짜리가 이제 1급 공무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날 이 원성왕이 정치하려고 진골 귀족을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여봐라. 이번에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 많이 해봐라. 이러니까 금붕어들이 뭐라고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성왕이 뭐다? 이제부터 진급하려면 책 읽고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진급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니 진골 귀족들이 내가 왜 책 읽어? 하면서 원성만 삽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 됐죠?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라고 하는데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비밀 행정망과 연락망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미주신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지난 50총선거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될 게 보통선거예요. 보통선거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도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특정 나이만 넘으면 당신은 만 21세만 넘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보통선거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 초대국회죠. 1대 국회인데 이 초대국회가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재헌국회라고도 불립니다. 됐죠? 그러면 이 초대국회,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헌법 14조를 반포했습니까? 이것은 뭐다? 제2차 가보개혁 때 일이고요. 한참 이전 발췌기원안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도중이 포인트고 됐죠? 통리기무하무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1880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역시 제5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네. 사진은 비상계엄 철폐와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가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 포인트 시민군을 만들었다. 결국에는 이것은 뭐다?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다. 요즘에 영화관에 보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서울의 봄이 개봉했는데 제가 서울의 봄이 잘 되는 건 너무나 축하할 일이긴 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꼭 이제 보고 난 뒤에 연락이 와요. 사실이냐? 알겠죠? 그런 거 저한테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영화는 영화로 보시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요청하신다면 저도 유튜브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 유튜브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강의 들으시고요.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되죠? 오케이? 어쨌든 서울의 봄이 끝나자마자 5.18이에요.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짧게 말하면은 당시에 12.12 사태,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이 이제 신군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도 박정희가 군인 출신이니까 군부 세력을 이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이 돼가지고 서울역 앞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시위를 해요. 그걸 갖다가 서울의 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어떤 게 문제였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5 사태로 자신의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총 맞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어요, 원래.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때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권이 원래는 누구한테 있냐? 대통령한테 있어요. 근데 당시 신군부였던 전두환이 머리를 씁니다. 실제로. 머리를 써가지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선포해버려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바뀝니다.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 결정권이 군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신군부가 이 최규하 대통령을 속인 다음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선포한 다음에 이제 엄포를 놔요. 내일부터 시위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역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안 모인 듯 했는데 마치 광주에서는 또다시 시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엄군 보내가지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다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들어놓으시면은 어디 가서 그냥 한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5.18과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 형평사라는 것은 형평운동을 주도하죠.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발해서 있었던 좌우합작 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합의본 7가지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했다.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벌어집니다.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된 것은 4.19 혁명입니다. 그리고 윌슨이 제기한 민족자율주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있었던 고2 학력평가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볼 건데 이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3이 될 겁니다. 수능 한국사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을 가장 쉽고 재밌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등급 확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